네, 안녕하세요. 현대 문명 속 수학의 이해 11주차 영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강의록의 10단원을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10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먼저 연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요. 여러 가지 연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이제 암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번째로는 이제 부호 이론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암호는 이제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 정보를 가로챌 수 없게 보호하는 것이라면, 이 부호 이론은, 암호 이론은 이제 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다면, 이제 부호 이론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오류를 이제 발견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류를 이제 실제 원래 맞는 것으로 수정을 하면은 이제 더 좋을 텐데요. 이제 그러한 방법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탐구를 통해서 먼저 연산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산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의 집합 S가 있을 때요. 이제 집합이 있을 때 이제 이러한 기계를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S의 원소 두 개를 이렇게 입력을 받습니다. 이 장치를 우리가 연산 기계라고 이제 말을 할게요. 그랬을 때 집합 S에 속하는 두 개의 원소를 우리가 각각 입력을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받아서요. 그래서 이 기기에서 연산을 해서 이제 어떤 S의 원소를 하나 출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집합 S 위에서의 연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S의 연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이 첫 번째 탐구에서 이제 집합이 0하고 1인데요. 여기서 규칙을 이제 두 개의 원소를 이제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0하고 0을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입력받은 거를 제가 A하고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A하고 B가 이제 0하고 0일 수가 있고, 0, 0을 입력할 수가 있고, 0, 1을 입력할 수가 있고, 1, 0을 입력할 수가 있고, 1, 1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입력받은 것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는 이제 S의 원소, 그러니까 다시 0 또는 1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더하기 이 연산 기계는 이거를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눈 나머지, 이제 이런 규칙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는 연산입니다. 그러면은 A, B가 각각 이와 같을 때 A 더하기 B는 이 기호를 따르면은 이것들은 각각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이것은 0, 0, 0은 0,
0, 1은 1, 1, 0은 1, 1, 1은 이제 2니까 이제 0. 이렇게 네, 이런 규칙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A랑 이 곱하기 기호에 B를 하면은 이거는 A 곱하기 B를 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네, 정의를 하면요. 그러면은 A 곱하기 동그라미 B 요거는 계산하면 0, 0은 0, 0, 1도 0, 1, 0도 0 그리고 1, 1은 이제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쪽에 강의록에 우리 이런 식으로도 이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0하고 0을 한 결과를 여기다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0하고 0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0은 1, 1 더하기 1은 0. 이제 이렇게도 이런 식으로 표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곱하기도 똑같이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도 0, 1 곱하기 0도 0, 1 곱하기 1은 1. 네, 그래서 이제 집합에 주어진 연산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그 오른쪽의 노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 간단한 연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소가 이제 두 개인데요. 원소가 두 개이고 지금 원소는 두 개에 이렇게 덧셈이랑 곱셈이랑 네, 사실은 네, 그냥 덧셈, 곱셈 이렇게 쓸까요? 네, 원소 두 개로 이루어진 집합에 이런 덧셈하고 곱셈이 이제 주어진 연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표는 이제 원소가 4개인 곳에 그 덧셈하고 곱셈 구조를 준 그 정의한 그 표가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덧셈을 먼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덧셈 이제 간단한데요. 덧셈의 이제 규칙을 네, 여기서 0, 0, 0, 1, 1, 0, 1, 1에서 덧셈의 규칙은요. 규칙은 이제 네, 이거를 제가 뭐 A, B 더하기 C, D라고 하면요. 요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숫자는 A 더하기 C가 되고요. 두 번째 숫자는 이제 B 더하기 D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숫자, 여기는 두 번째 숫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0 더하기 1, 1 하면은 앞에는 0이고 뒤에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1, 0 더하기 1, 1 하면은 이제 0, 1이 되게 이렇게 네, 이 16가지를 모두 이렇게 적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곱셈은 조금 다른데요. 곱셈은 각각 숫자별로 하는 것이 하지 않고 이제 다음의 규칙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곱셈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곱셈 규칙은 이제 숫자 두 개가 있으면요. A, B가 있으면은
이거를 ax 더하기 b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b를 ax 더하기 b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x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여기서 x는 제곱을 하면 x제곱이 x 더하기 1하고 같아지는 그런 어떤 이런 규칙을 만족하는, 여기서 x는 이것을 만족하는 하는 어떤 그냥 가상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 그래서 이 규칙대로 한번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 0 곱하기 1, 1을 하면요. 그럼 요거는 이제 x 곱하기 x 더하기 1처럼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건 이제 x고, 요건 x고, 요거는 x 더하기 1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면 x제곱 더하기 x인데요. 이제 x제곱은 x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1에 더하기 x인데, 그럼 요거는 이제 앞에처럼 덧셈처럼 계산을 합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는 11 더하기 10 같은 거니까 계산을 하면 이제 0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서 이제 01이 됐는데요. 이제 하나만 더 해보면요. 이제 11 곱하기 11 이런 걸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것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하면 이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는 그러니까 사실 미리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것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이제 x 더하기 x는 이제 0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는 0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1인데 다시 x제곱은 x 더하기 1이니까 그러면 x 더하기 1에 또 더하기 1이 되니까 이건 x가 돼서 이제 1, 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 곱하기 11은 10.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셈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연산을 생각할 때 이제 덧셈하고 곱셈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만족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 분배 법칙입니다. 이 분배 법칙이 만족하도록 이 두 가지 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우리가 조금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곱셈 자체는 이제 곱셈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곱셈 자체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0, 0은 이거는 그냥 0처럼 생각을 하고요. 이제 1, 0이 있으면은 여기에 1, 0 곱하기 1, 0을 하면 이제 1, 1이 되고요. 이제 1, 1 곱하기 0, 1을 하면 죄송해요. 1, 1 곱하기
1, 0을 하면 0, 1이 되고요. 또 다시 0, 1 곱하기 1, 0을 하면 그럼 이제 1,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 0에다가 1, 0을 곱하면 1, 1이 되고 1, 1에다가 1, 0을 곱하면 0, 1이 되고 여기에다가 1, 0을 곱하면 1, 0이 되고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0, 0은 이제 따로고요. 0, 0은 그냥 0 같은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이제 이런 이렇게 약간 순환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자체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곱셈이 이제 덧셈과 이렇게 살짝 이제 복잡하게 어우러져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복잡한 구조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원소가 두 개인 것에 대해서 원소가 두 개인 경우 여기 원소가 두 개인 경우 이제 이 규칙은 이렇게 간단했는데요. 이제 4개가 되면은 또 이런 규칙을 가지고 덧셈과 곱셈을 가지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원소가 더 많아지면은 또 점점 더 사실 이제 그 구조가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덧셈과 곱셈을 가진 이제 우리가 연산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나머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보면요. 이 곱셈에 대해서 이제 이런 원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거나 가져와서 거기다가 a를 곱하면은 다시 이제 원래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건 바로 이제 여기 0, 1, 0, 1이 이제 아까 이제 1, 0은 이제 x 같은 거고 0, 1은 이제 말 그대로 1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0, 1이 바로 2번 문제에서 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여기서 0,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소를 우리가 이러한 원소를 우리가 이 수학에서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랑 이제 항등원을 곱했을 때 원래 게 나오는 것 이런 거를 항등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이제 네모하고 곱해서 이 항등원이 나오는 것, 0일이 나오는 것. 그러면은 이러면은 우리가 네모를 동그라미에 이제 역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걸 곱해서 01이 되는 게 있느냐 이런 걸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제 0은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은 어떤 걸 곱해도 다 0이 되니까 0 곱하기 어떤 걸 해서 1이 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곱해서 1이 되는 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0, 1 곱하기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0, 1 곱하기 0, 1 하면은 0, 1이 됩니다. 또 1, 0 곱하기 1, 1 해도 0, 1이고요. 그 다음에 1, 1 곱하기 1, 0 해도 0,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 1의 역원은 자기 자신 0, 1이고 1, 0의 역원은 1, 1이다. 반대로 1, 1의 역원은 1, 0이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3번 문제였고요. 이렇게 10, 11, 11, 10.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번 문제는 네, 이 분배 법칙을 확인하는 것은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숫자나 세 개의 그 숫자를 택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런 규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토론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토론에는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제 원소 4개로 이루어진 그런 집합에서 우리가 덧셈, 곱셈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4로 나눈 나머지 연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그래서 덧셈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하면 그거를 4로 나눈 나머지 1 해서 이렇게 쓰고요. 2 곱하기 3 해도 4로 나눈 나머지를 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진 연산입니다. 아래는 이제 첫 번째 탐구에서 주어진 연산입니다. 그러면 둘 다 이제 원소가 4개인 집합에 정의된 덧셈과 곱셈인데 이제 두 그 연산 구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부터 먼저 써보면요. 이제 공통점은 이제 둘 다 원소 4개로 이루어진 집합 위의 연산이라는 것인데요. 원소 4개로 이루어진 집합 위의 연산이다. 그리고 또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임의의 세 원소에 대해서 A 더하기 B 곱하기 C를 하면 이게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4로 나눈 나머지 연산도 마찬가지고요. 앞선 탐구에서 살펴본 그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중요한 차이점은 4로 나눈 이 나머지 연산을 생각을 하면요. 나머지 연산에서는 이제 2 곱하기 0 하면 0, 2 곱하기 1 하면은 2, 2 곱하기 2 하면 0, 2 곱하기 3 하면 2 이렇게 되니까 그 2 곱하기 어쩌고를 해서 1이 되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하면은 2의 역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탐구 1에서는 그 0, 0을 제외한 모든 원소의 모든 원소의 역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4 나머지 연산에서는 이 0은 물론이고 2도
이 여권이, 곱셈 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곱셈 여권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4 나머지 연산에서는 이제 나누기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 나누기 2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탐구 1에서는 우리가 11 나누기 10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10 곱하기 10 하면은 11이니까 그럼 10에다가 10을 곱하면 11이 되니까 11 나누기 10을 10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4 나머지 연산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곱하기 어떤 거 해서 3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나눗셈을 생각할 수 없다. 이제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토론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첫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활동의 첫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7로 나눈 나머지 연산을 말하는데요. 로 나눈 나머지 연산을 말합니다. 두 숫자를 덧셈은 두 개를 더해서 7로 나눈 나머지를 결과로 출력하고요. 곱셈은 또 곱해서 7로 나눈 나머지로 출력을 하면요. 여기 표를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채워보면 그러면 3 더하기 1은 4 이런 식으로 3, 4, 5, 6, 0, 1, 2 4, 5, 6, 0, 1, 2, 3 5, 6, 0, 1, 2, 3, 4 6, 0, 1, 2, 3, 4, 5 네, 덧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곱셈을 한번 채워볼까요? 곱셈은 네, 3, 1은 3, 3, 2는 9니까 3, 2는 6이니까 6, 3, 3에 9니까 2 다시 3, 4는 12니까 5 3, 5, 15니까 1, 3, 6, 18이니까 4 이렇게 되겠습니다. 4도 해볼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4, 1, 5, 2, 6, 그리고 3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서 채워보면요. 이제 곱해서 7로 나눈 나머지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3, 1 그리고 6, 4, 2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6, 1은 6, 6, 5, 4, 3, 2, 1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7 나머지 연산에 이 연산표를 채워봤는데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6 나머지 연산입니다. 여기는 네. 그래서 0부터 5까지 그래서 위에서는 집합이 이제 0부터 6이었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0부터 5까지 생각하고 이제 6 나머지 연산을 이제 규칙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표를 채워보면요. 네, 더해서 6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3, 4, 5, 0, 1, 2 4, 5, 0, 1, 2, 3 5, 0, 1, 2, 3, 4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곱셈은요. 곱셈 해보면은 3 같은 경우에 3, 1은 3, 3, 2, 0, 3, 3은 3, 3, 4, 0, 3, 5, 3 이렇게 4는 4, 2, 0 그 다음에 4, 2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고요. 5는 이제 5, 4, 3, 2,
1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연산표를 채웠나요? 그래서 이 나머지 연산이라는 것은 연산표 중에 그 연산 구조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7 나머지 연산과 6 나머지 연산의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토론과 이제 살짝 비슷한데요. 이제 이 7 나머지 연산에서는 이제 7은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7은 소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0만 아니면은 항상 주어진 숫자에 어떤 걸 곱해서 1이 되는 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4는 1, 또 3 곱하기 5는 1, 또 6 곱하기 6 하면 또 1이 되고요. 이렇게 0 빼면은 전부 다 이제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데 이제 6 나머지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해서 1이 되는 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요. 3이나 4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 3, 4가 그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덧셈은 사실 구조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덧셈은 이제 그 개수만 다를 뿐 크게 이제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이 곱셈의 경우에 이제 그 지금 나머지를 계산하는 게 소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곱셈 여건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냐 없냐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탐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똑같이 7 나머지 연산을 생각을 하고요. 7 나머지 연산을 곱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숫자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을 계속 반복해서 곱하면은 이제 1이 되고요. 1을 이제 반복해서 곱하면 1이 되는데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2도 곱하기 2 하면 4고 곱하기 2를 하면은 이제 8이니까 7 나머지 연산에서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2 곱하기 2는 4, 또 4 곱하기 2 하면은 또 1.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집중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원소를 6번 반복해서 곱한 거를 7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쓰면 0은 이제 0이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여기 이 숫자들은 제가 계산을 했고요. 이것들을 7로 나누면은 전부 다 7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을 이제 15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5로 나머지 연산을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곱셈 여건을 가지는 것만 제가 모아놨습니다. 15 나머지 연산을 했을 때 그 곱셈 여건을 가지는 것만 제가 모아놨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거 숫자가 지금 이제 8개가 나오는데요. 8개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에 대해서도 이제 x의 8승을 15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면요. 이제 이것이 전부 이제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산은 이제 생략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인터넷에 검색 사이트에 파워 모드 칼큘레이터 이렇게 영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숫자 b하고 e가 주어졌을 때 b의 이승을 m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b의 이승을 m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직접 입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의 8승을 15로 나누면 여러분들도 해보면요. 계산을 하면 1이 나옵니다. 4의 8승을 15로 나누어도 1이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이나 8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이것들을 전부 계산을 해보면은 전부 다 15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아무 숫자나 상관없이 예를 들어 15다 하면은 그 곱셈에 대해서 역원을 가지는 것들을 모두 쓰고요. 그 개수를 생각하면 이 역원을 가지는 거는 여기서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8개가 되는데요. 이 8번을 곱하면은 15로 나눈 나머지가 항상 1이 된다라는 그러한 정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러면은 x의 3승을 했더니 x의 3승을 이게 그러니까 15로 나눈 나머지 안에서 생각을 했을 때 x의 3승을 15로 나누었더니 그 나머지가 7이 되는 그런 x를 찾아라. 이제 반대로 이런 문제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컴퓨터를 가지고 b하고 e를 알고 있을 때 b하고 e하고 m을 알고 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곱셈을 여러 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e하고 m하고 나머지를 알고 있을 때 여기서 b를 알고 싶은데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선 약간의 이거는 컴퓨터로 하기보다 약간의 머리를 약간의 트릭을 쓰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기 빈 노트에다가 쓰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임의의 숫자에 대해서 지금 x8승을 다시요. 임의의 숫자는 아니고 지금 1, 2, 4, 7, 8, 11, 13, 14 요거에 대해서는 x의 8승을 하면은 지금 1이 되거든요. 15로 나눈 나머지가. 그러면 x의 3승은 15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니까요. 여기서 양변을 세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x의 3승의 3승. 그러면 15로 나눈 나머지는 그것은 7의 3승을 15로 나눈 나머지와 같을 텐데요. 요거는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은 이거는 49 곱하기 7인데요.
그러면은 343인데요. 이것을 이제 그 15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면, 네, 15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하면은 이게 지금 15 곱하기 22 더하기 13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15로 나눈 나머지는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x의 9승을 했더니 15로 나눈 나머지가 13이 됐다. 이제 이 문제와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의 8승은 1이니까 x의 9승은 이제 x 8승 곱하기 x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13이라는 뜻인데요. 네, 전부 다 이제 15로 나눈 나머지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x의 8승은 이제 1이기 때문에 x의 8승은 1이니까 이제 결론이 x가 이제 13이라는 것을 결론은 x가 13이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x는 13이 되고요. 네, 실제로 인터넷으로 한번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3의 3승을 15로 나누면은 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계산기가 있다 하더라도 계산기를 가지고 이 숫자 b를 찾으려면은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 x의 8승이 1과 같다. 이 사실을 이용을 하면요.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이 탐구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 이 유한계의 원소를 가지는 그 연산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이 연산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암호 이론이나 부호 이론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